자,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강조하는 거니까 말로 하는 경우 말하고 싶은 거야? 말로 안 하는 경우 하고 싶은 거야? 말로 안 하는 경우. 그럼 오른쪽에다 써볼까요? 말로 꺼내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싶은 거구나, 필자는. 잡았으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로 꺼내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검은 색깔. Very often, 매우 자주. You can understand. 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말하는 사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는 건 말로 꺼내지는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뭐로 이해할 수 있는데? Observing their non-verbal behavior. 자, 어떤 행동이에요? 비언어적 행동이죠. such as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습니까? change in a vocal tone, 목소리 톤이나 eye contact이나 facial expression이나 gesture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에다가 언더라인을 치겠습니다. 말로 꺼내지 뭐 하는 경우 말할 거예요? 않는 경우 말할 건데 이렇게 말로 꺼내지 않을 때는 뭘 보면 알 수 있죠?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키워드 연결합니다. 말로 꺼내지 않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비언어적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거 그대로 다시 들어가요. As it is easy to misinterpret non-verbal. 비언어적 행위라고 하는 건 좀 어떠기가 매우 쉽거든요. 오해하기가 좀 쉽죠.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인 듣는 사람들은요. verbally, 언어적으로 confirm, 확인을 좀 합니다. Their interpretation of someone's non-verbal communication. 누군가가 비언어적으로 전달한 걸 맞는지 아닌지 해석을 confirm, 뭐 하기도 해요? 확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쌤 여기서 조금 중요한 단어가 뭐가 들어갔냐? effective라는 단어에 강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자, 그럼 얘도 옆에다가 또 써보자. 쌤, effective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옆에다 다시 써보면 뜻은 매우 쉽죠. 효과적인이란 뜻이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면 야, 이 방법은 되게 효과적이야. 이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 자, 이건 사람마다 판단이 같습니까? 달라집니까?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무슨 판단이라고 배웠죠? 가치 판단이라고 배웠잖아. effective와 같은 단어는 가치 판단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주제의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쌤, 이 글이 흘러가는 패턴이 이럴 것 같아요. 말로 다 꺼내지는 않기 때문에 비언어적 행동이 중요하고 비언어적 행동은 오해하기 쉽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들으려면 해석한 걸 confirm, 뭐 하는 게 좋다?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거야.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이때 제자들 다음 문장에 형광펜 또 들어갑니다. A question에다가 형광펜이에요. 다음 문장 또 가볼게요. If as non-verbal research indicate입니다. 또 들어가 볼게요. even에다가 형광펜입니다. 또 들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에 if에다가 형광펜입니다. 자, 제가 이미 글의 흐름을 알려줄 형광펜은 다 잡았는데요. 이대로 이해되나 보세요. A question이라고 하는 거는 질문 몇 개야? 한 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주제인 거야? 예시인 거야? 예시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질문은 뭐 하는 것에 대한 예시겠어? 확인하는 것에 대한 예시 아니겠어? 그쵸? 아, 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confirm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에 대한 확인의 예시를 요런 질문으로 던져주나 봐.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질문하면 되는 거야. Do you know the indicator? Yes. 네가 고개를 nod 뭐하면 끄덕였는데 그거 yes라고 이해해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장에 봤을 때 if도 하위 예시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 뒤에 나오는 말도 보니까 비언어적인 연구가 indicate 뭐한 거? 보여준 거래요. 그러면 쌤 얘도요 예시로 분류해도 되는데요. 예시 중에서도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면서 부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에서 한 말이랑 같은 말 해야 돼? 다른 말 해야 돼?
같은 말 해야 되지. 그럼 나 따라서 키워드 체크되나 봐봐. 스피커에 말하는 사람, 다시. 말하는 사람의 의미의 절반 이상은 뭐로 전달되거든? 비언어로 전달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중요한 거를 놓치게 되는 거야. 비언어적인 행위를 뭐하지 못하면, 듣지, fail 뭐하면, 못하면. 그럼 하는 말 똑같아, 달라? 똑같잖아요. 그쵸? 또 들어가 봅니다. 다음 문장에 even 나왔는데 우리 제자들 얘는 옆에다 씁시다. 자, even 한 번만 쓰세요. 자, 쌤 even은 언제 쓰이나요? 앞문장의 논지를 그대로 적용하고요. 플러스 강조할 때 써주는 애요. even. 앞문장의 논지를 적용하고 강조해 준다고. 그럼 또 앞에랑 똑같은 말 하겠네, 그죠? 그럼 또 들어가 볼게요. even 심지어 프루이드라는 사람이 제안한 게 있는데 보세요. he, 그가 있어요. that, 괄호 열겠습니다. 구조 분석 조금 까다롭네요. that, he가 주어니까 that has eye to see and ears to hear 까지 닫고 may convince가 동사가 되는 거야. 다시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아마 스스로한테 convince 뭘 줄 거야? 확신을 줄 거예요. 대절 이하라는 확신을 줄 겁니다. No mortal. 얘들아 mortal 밑에 뭐라고 나와? 인간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인간도 can keep a secret. 뭐 할 수가 없대? 비밀을 지킬 수가 없대요. 자, 여기서 색깔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간도 비밀을 지킬 수는 없다. 그럼 얘들아 이건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라 그 의미가 뭔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인간도 비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건 내가 말로 꺼내지 않아도 뭐로는 드러나기 때문이야? 비언어로는 드러나기 때문 아니겠어? 쌤 그럼 지금 이 문장이 하는 말은요? 말로 하지 않아도 비언어적으로는 전달이 되기 때문이다. 이 얘기 아닐까요? 맞죠? 또 if도 한번 읽어볼 건데 쌤 if도 뭐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니까 예시. 그럼 앞에서 한 말과 어때야 되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비슷한 뉘앙스 내가 찾아볼게요. 야 만약에 그의 입술은 silent 뭐 하고 있죠? 조용히 하고 있어요.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He chatter. 근데 그는 chatter 수다 떠는 거예요. With 뭘 가지고요? His fingertip. 그의 뭘 가지고? 손끝을 가지고. 그럼 이것도 무슨 의미겠어? 말로 꺼내지는 않더라도 뭐로는 보여주고 있는 거야? 비언어로는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의미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밑줄 쳐볼게. He chatter with his fingertip 까지 밑줄 치시고요. 이 의미는 위에 나오는 문장의 의미와 같지 않습니까? 그럼 얘들아 빈칸 앞에 반복되는 두 가지의 말은요 어찌됐든 뭐로는 말할 수밖에 없다. 비언어적으로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빈칸에 똑같이 들어간다고 따지면 빈칸에는 우리가 어려운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비언어적으로 전달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 비언어적으로도 전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좀 뭐하다? 어렵다. 이 말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럼 다시 한번 색깔펜 하나 더 쓸게요. difficult에다가 세모를 치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어려운 것에다가 세모를 치는 게 중요해. 별표 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빈칸 앞에요. 별표의 부정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빈칸 앞에 세모의 부정 뉘앙스가 있다면 우리가 반복되는 뉘앙스와 반대되는 것을 골라야 맞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쌤 결국 정답 자리에 들어가는 건 비언어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 문제 푸는 거? 자 그럼 그대로 선지 직역하면서 해석해 볼게. 이해되나 봐요. 1번 갑니다. 다른 사람한테 관심 기울이는 척을 하는 것. 관심 기울이는 건 전혀 얘기 아니에요. 비언어 얘기 나와야 되고요.
2번 볼게요. What they mean and what they feel. 그들이 의도하고 그들이 느끼는 걸 conceal, 뭐 하는 거? 숨기는 거. 그 숨긴다는 건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2번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3번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비언어적 행위를 해석하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비언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언어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3번은요. 주제는 맞지만, 맞죠? 빈칸에 대한 단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3번 별표야. 찍었으면 3번 찍었어야 돼. 틀렸더라도. 이해되십니까? 4번 내려가 볼게요. 비언어적 소통 유지하면 안 되죠. 비언어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얘는 오히려 정답과 반대 뉘앙스가 됩니다. 5번 내려갑니다. 남들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자, 그럼 2번의 원경아, conceal이란 동사 몰랐나 봐. 뜻 뭐라고 이거? 숨기다, 필수 어휘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no wonder 하면 뜻 뭐라고요? 대답? 당연한 건 뭐 할 때 쓴다고요? 논지 강조할 때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몇 번 볼까요? 34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더 좋거든요. 집중해주세요. 집중해주세요. 자, 34. 자, 가보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달리자. 자, 쌤 빈칸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음. 문장이 여기까지 듣고 가야 되겠다. 보세요. 자, 그대로 직독직해 한번 가볼 건데 우리 제자들 잘 들어봐. Through it. 일단 괄호 묶이죠. 해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걸 통해서 그는 매우 용감하게 affirm한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affirm 하면 동사로 뭔 뜻이야? affirm 뭐 하는 거지? 확인하다, 확언하다 이런 단어인데 얘는 이거 진짜 맞는 거야 라고 확신한다 라는 뉘앙스로 보면 돼요. 자, affirm 뭐하다? 확신하다. 그쵸? 근데 확신하는 대상이요. 나돈니가 나오네요. 그럼 뭐 찾아줘야 돼요? 버돌소 찾아줘야 되는 거죠. 뒤에 얼소 생략된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누군지 모르겠는 그가 확신하는 건 몇 가지예요? 2가지인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뭐하냐면 자신의 에스테틱, 미적인 저지먼트, 무엇을? 판단.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미적인 판단을 확신한대요. 뒤에 컴마 사이에 껴있는 건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번역하는 연습 한번 해보면 그 원천,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와 상관없이 이해되나요? 내 판단은 맞는 거야 라고 확신한답니다. 자, but also 뿐만 아니라 the conviction. 자, conviction 단어 뜻갑니다. 얘도 확신이란 단어예요. 근데 하나 더 있다. 확신이란 단어 뜻 중에서도요. 쟤는 범죄를 저지른 게 확실합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유죄 선고라는 단어 뜻도 기억해놔야 돼. 자, 우리에게도 conviction 1번 뜻 뭐라고요? 확신. 2번 뜻 뭐라고요? 유죄 선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빈칸이라는 확신까지 있다고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다시 가서요. 자, 우리는 빈칸 읽었으니까 뭐 잡기로 했죠? 타겟 잡아야죠. 타겟을 잡을 텐데 자, 일단 it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it을 통해서 he도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그 he가 확신을 한대. 맞지? 자, 근데 he가 확신하는 게 몇 가지였지 얘들아? 2가지. 첫 번째는 자신의 미적 판단을 확신한다 그랬고요. 2번째는 빈칸도 확신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conviction이라는 건 확신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유죄 선고 같이 기억하시면서 자, 그럼 쌤 이 문제에서 형광펜 들어갈 건 바로 무엇이냐? 빈칸 문장에 it 그리고 빈칸 문장에 he 얘를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위로 올라와서요. 34번 위에다 쌤이 로직이라고 하나 적을 건데 자, 로직은 방학 때도 수업마다 잡는 것도 있고 안 잡는 지문도 있어요. 다만 이 로직은요. 앞으로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푸십시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 로직은 뭐냐면 빈칸 문장에 뭐가 있는 경우다?
대명사가 있는 경우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빈칸 문장에 대명사가 있으면요.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 안 잡는다? 그럼 무조건 오답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대명사가 누구인지를 잡는 게 미션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쌤 일단 우리는 이시 뭐고 히가 뭔지를 찾은 다음에 확신의 두 번째 내용이 뭘지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검은 색깔 바꿔서요. 좀 문장이 길다? 그래서 동사가 어딨나 먼저 찾아볼 거야. 자, 문장의 동사 눈으로 따라가 봐. 동사 어디 나와 얘들아? is. 여기 있네요. 자, 그럼 끊겠습니다. 쌤 여기가 is니까 얘가 동사예요. 그럼 중간에 컴마 사이에 껴있는 거 괄호로 뭐 해버릴까? 묶어버리자. 지워버리자. 자, 그랬을 때 앞에 주어가 많이 기네요. 얘가 전체가 주어고 is 동사 나왔고 uppermost가 주격보 이렇게 들어가. 근데 우리 애기들이 여기서 형광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uppermost라는 단어야. 옆에다 빼서 다시 써줄게. 애기들, uppermost라는 건 무슨 뜻이냐? uppermost. 자, 일단 단어 뜻 자체가 upper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up, 어디에 있는 거야? 위에, 엄청 위에 있어. 이런 의미라 uppermost는 형용사로 아주 중요한 이라는 의미. 그럼 이런 의미가 쓰였다는 건 논지를 뭐 할 때 쓰는 걸까? 강조하려고 쓰는 거야. 그래서 uppermost가 나왔다 하면 얘도 중요한 말 혹은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 문장이 꽤나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대로 읽어보면 예술 가치가 dependent 뭐하고요? 의존적이고요. 그리고 shifting 좀 뭐예요? 바뀌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정신에는 말입니까? 오늘날의 아트 콜렉터들한테는요. 그럼 얘는 예술가를 소재로 하는 거니? 수집가에 대한 얘기니? 수집가. 그럼 중요한 키워드 골라보자. 자, 이 글은 누구에 대한 글이에요? 예술 수집가. 그리고 예술 수집가한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적 가치는 계속해서 shifting 뭐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키워드 2개 골랐다. 자, 그럼 잡았으니까 이제 다음 문장 읽어볼 거예요. Acquiring a work. 내가 작품 한 점을 얻었어. 누구로서? 콜렉터로서 작품 한 점을 얻었다? 이거는요. is 얘랑 똑같아요. 예술 역사의 한 부분을 얻은 것과 같아요. 내가 낭만주의 시대 작품 하나를 얻었어요. 이거는 역사의 일부를 얻은 거나 똑같다고요. 뭐 이런 말인 것 같아. 다음 거 그대로 읽어볼게. or 그렇지 않으면 it is acquir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결국 작품을 얻는다는 건 이만큼 중요한 의미고요. in signing his check. 그의 수표에 서명할 때요. 그래다 나 질문해볼게. 수표에 서명을 왜 할까? 콜렉터가 왜 할까? 살려고. 뭘 살려고? 작품을 살려고. 그럼 내가 작품을 살려고 했을 때 콜렉터는요. 와, 이 단어 무슨 뜻이지? assert 뭐하다? 확신하다? 조금 더 가면 주장하다, 단언하다 라는 뜻이거든. 근데 뉘앙스 자체가 빈칸 문장에 뭐랑 좀 비슷하냐? affirm이란 단어랑 비슷하지 않냐? 그치? 그럼 색깔펜 들어봐.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읽어보니까 말입니다. 이 assert라는 단어요. 별표. 이거는 빈칸 문장의 affirm 혹은 빈칸 문장의 conviction.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들과 유사한 뉘앙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도 그가 확신하는 것이었으니까 여기에 뉘앙스가 나오니 조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찾는 거야. 자, 그럼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어디에서의 믿음을 확신했어? 뒤에 밑줄. In the future. 미래의 presence of the work as a significant point까지만 닫을게요. 자, 그대로 읽어보면 전체로서 예술에 의해 얻어진 특정한 포인트에서 작품이 미래에 어떤 존재감을 뽐낼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뭐하고 있대요? 확신을 갖고 있답니다. 그럼 이런 느낌 아니겠냐? 내가 작품을 경매해서 막 얼마에 샀어. 근데 지금 사람들 중에서 야 그걸 왜 사?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니야. 이거 미래에는 분명히 가치가 있을 거야. 그게 자신의 확신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다음에 보니까 반대말이 나오기 시작하네? 연결사 못 썼지? however 썼네. 자 조금만 주의하자. 답을 벌써 찾은 것 같았는데 뒤에 또 뒤집는 말이 나오니까 조금 주의합시다.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검은 펜. 자 가봅니다. However 하지만 역사라고 하면요 is often 열려 있어요. to anything 무엇이든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역사는 열려 있고요. and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른 그림이나 조각품에 메리트 장점이 있더라도 이 장점은요 has 가집니다. 자 그리고 뒤에 거 외우세요. at best 괄호로 뺄 건데요. 우리 애기들이 베스트 나오니까 좋은 걸로 착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at best라는 뜻은요 기껏해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되게 대단하다 이러는 거야. 가치를 깎아내리는 표현이야. 깎아내리죠. 기껏해야 only the validation 타당할 뿐이에요. of 뭐에서요? present day consensus 오늘날의 컨센서스에서 타당할 뿐입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컨센서스는 뜻이 뭐더라? 컨센서스? 합의, 의견 일치, 필수어예요. 컨센서스 합의입니다. 그럼 쌤 잠깐만 이거 잠깐만 들어보세요. 콜렉터는요 미래에도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확신하죠. 이와 반대로 역사는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오늘날의 작품이 메리트가 있더라도 그건 언제에만 해당되는 거다 이 말이야. 오늘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쌤 잠깐만 밑줄 쳐볼게요. 결국 오늘날의 컨센서스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은요. 위에서 우리가 밑줄 친 것과 의사가 반대되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however라는 연결사가 들어갔나 보다. 맞지? 그럼 얘들아 여기 이시나 히나 이런 대명사가 역사를 받는 건지 콜렉터를 받는 건지에 따라 답이 반대로 가게 될 거예요.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This consensus 바로 이런 의견 일치는요. But certain 아주 확실하게 displace 언젠가는 대체될 거예요. 누군가가 바꿀 거라고요. 그럼 언젠가는 대체될 거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만 해당되는 거고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했던 게 이겁니다. 형광펜 들어갑니다. In the last analysis. 이게 해석이 불가능했으면 찾기 힘듭니다. 괜찮아? 자, 그럼 읽어본다. analysis 하면 뜻이 뭐죠, 이거? 분석. 그러면 마지막 분석으로는 이음이거든요. 근데 이 분석이 정말 그 분석하자 그런 분석이 아니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라 in the last analysis는 우리가 아는 거 바꾸면 뭐랑 똑같냐? 뭐랑 똑같냐? 바로 이거랑 똑같습니다. after all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본 거 아닙니까? 쌤, after all은 뜻이 뭐였죠? 결국 에는 이런 뜻 아닙니까?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논지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쌤 아마 여기서 똑같이 역사로 마무리를 한다면 빈칸은 역사적 시선에서 골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콜렉터의 이야기를 한다면 빈칸은 콜렉터의 입장에서 골라야 돼요. 왔다 갔다 이해되니? 자, 그럼 읽어보자. 야, 결국에는 말이야. 그대로 갑니다. 커미트가 나오네요. A네요. to가 나오네요. B네요. 커미트 A to B 하면 A를 B에 헌신하다라는 수거잖아요. 결국 자기 자신을 그 작품에 헌신하고 있는 건 누구의 행동인 거냐면 네모박스 콜렉터 자신의 행위야. 그럼 연결되나 이해돼볼까? 작품의 가치는 늘 바뀌거든. 그게 미적 가치의 속성이거든. 그런데 역사는 늘 바뀔 거라고 말하지만 그 작품이 지금 가치가 있다라고 막 쏟아붓고 있는 건 누구 혼자 하는 거야? 콜렉터 혼자 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뭐로 끝난 거야? 콜렉터로 끝난 거야? 그럼 애기들 여기 나오는 이시 됐든 희가 됐든 얘네는 다 뭘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 콜렉터. 그럼 빈칸 들어가 볼게. 색깔 하나 더 쓴다. 그럼 콜렉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 미적 판단에 확신하는 거고요. 맞나요? 그리고 내가 고른 작품에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확신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 말 이해되었대? 되는 거죠? 그쵸? 원경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자, 그럼 이대로 가봅시다. 거꾸로 올라올게요. 작품의 미래 가치라는 말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읽어보니까 작품의 독창성은 또 하나 더 고유성은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지거든. 자, 1번 뜻 뭐라고요? 독창성, 이거는 크리에이티비티랑 비슷한 말이고, 고유성, 이건 유니크니스랑 똑같은 말이야. 그죠? 자, 그럼 이 작품의 독창성과 고유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작품의 미래 가치를 말해야 되는데요. 독창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기에는 미래라는 뉘앙스가 빠져 있어요. 4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게 나한테 즉각적으로 뭘 갖다 줄 거다? 수익을 갖다 줄 거다. 돈 얘기하는 건가? 아니었는데? 맞죠? 3번 올라갑니다. 3번 올라갑니다. 보세요. 내가 고른 예술작품은 지금 내 시대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야. 그럼 지금을 얘기해주는 거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몰라. 얘들아, 3번은 똑같다. 3번은요. 지금의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과 반대 뉘앙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 3번을 소거한다면 his time이란 뉘앙스가 들어가면 안 돼. 또 2번 갈게. 작품의 이면에 있는 예술가는 믿을 수 있다. reliable,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뭐가 아닙니까? 예술가를 믿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혀 언급한 적 없는 정보예요. 그럼 답 몇 번이에요? 그럼 1번 안에서 미래가치라는 게 뭐라고 표현됐을 거예요? predict도 괜찮아. 근데 predict는 뜻이 뭐죠? 예측하다죠. 그럼 예측의 내용이 뭔데요? 작품이 미래에도 가치가 있을 거다. 그럼 미래 가치를 나타내는 표현은 여기가 돼야 돼. 예술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자, 이게 작품의 무슨 가치와 같은 말이야? 미래 가치라는 의미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럼 답 몇 번이에요? 1번이요. 가장 많이 찍은 오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또 가장 많이 찍은 오답 몇 번이에요? 5번도 많이 찍었어요. 괜찮습니까? 잘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빈칸 오늘 두 문제 마무리하고요. 은정이는 요 뒤에 것까지 영상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올릴 거니까. 알았죠? 자, 우리는 37번으로 바로 갑시다, 여러분들. 잘 듣고 있어. 37번. 우리 가빈이 잠 좀 깼으면 좋겠다. 예. 다. 자, 37번이고요. 가빈아 가보자. 자, 얘는요. 제시문을 잠시만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한 번만 다시 직독직해 하세요. 다시 직독직해. 가. 나도 가야 되는데. 저랑 벤츠가 선생님이라고. 빨리 하세요. 자, 읽어보세요. 두 문제만 더 봅시다.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 자, 이제 애티튜드를 바꾸자. 우리 아까까지는 빈칸을 봤잖아. 빈칸은 타겟을 잡고 반복되는 단서를 잡고 선지소거를 했다면 지금 이제 나오는 건 순서예요. 자, 순서는 제시문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제시문을 잘 읽어야 돼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Although there may be elements that trigger instinctive response라고 하네요.
본능적인 반응을 유발할 만한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spectacle은 work, 작동합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쌤, spectacle은 뜻이 뭐예요? 1번 장관, 광경 이런 뜻이고요. 2번은 안경이란 뜻도 있죠. 두 가지 아셔야 되는 단어고요. 자, 그럼 다시 이 장관은 work primarily, 주로 within a culture, 문화 프레임 안에서 움직입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관이 작동하는 건 한국 문화 안에서 움직여요. 미국 문화 안에서 움직여요. 문화의 틀 안에서 움직여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and 그리고요 이거 수거 표현은 잡겠습니다. 아나 모르나 봅시다. be subject to를 하나의 수거로 봐야 돼요. 아는 사람. 얘들아, subject라는 건 명사로 쓰면 뜻이 정말 많거든? 근데 만약에 subject가 실험을 다루는 지문에서 subject가 나왔다. 그럼 그땐 누굴 뜻하지, subject가? 피실험자라고 말해. 또다시, subject는 국민이란 뜻도 있어. 통치를 받는 사람. 그래서 subject 안에서 되게 중요한 건 그 P라는 의미거든요. P는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subject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요. be subject to 하면 얘는 뭐뭐에 영향을 받다라고 해석하시면 언제나 들어맞습니다. 사전에 검색하면 다르게 나와.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어느 지문이든 다 맞아 떨어질 거야. 자, 그럼 그대로 다시 보면 이 장관이라고 하는 건 문화적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장관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갑니다. 관찰자가 지니고 있는 perception, 인지인데요. 그 인지도요. 특이한 건 아니고요. 프리베일링한 것에 영향을 받아요. 프리베일링은 만연한, 널리 퍼진, 즉 10명 중에 8, 9명은 보이는 그런 곳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쌤은 말이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자, 일단 이 글의 중심 소재는 풍경에 대한 건가 보다. spectacle. 되게 장관을 이루는 것. 근데 그 장관을 이루는 게 특징이 있는데요. 문화적인 틀 안에서 움직여요. 즉, 문화적인 틀 안에서 뻔하게 움직여요. 나는 이런 뉘앙스로 읽었고. 또한 특이한 게 아니라요. 사람들마다 비슷비슷하게 봐요. 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럼 이 스펙타클이라고 하는 건 문화적 틀 안에서, 즉 문화 내에서 좀 당연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정도만 키워드를 봤어. 이해돼?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제시문을 잡았으면 그 다음 제자들이 해줘야 되는 건 A, B, C를 읽으면서 첫 문장을 잡는 건데 첫 문장 잡을 때 중요한 게 연대지 아닙니까? 맞죠? 자, 연은 뭐예요, 제자들? 연결사, 대는 뭐죠? 대명사, 지는 뭐죠? 지시사,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러면 A 자리에서 우리가 형광펜 쳐줘야 될 게 이겁니다. by extension이에요. 선생님, 일단 extension의 뜻이 뭐죠? 확장이란 단어잖아요. 그래서 by extension이라는 단어는 뜻이 어떻게 되냐? 더 나아가 라는 뜻이 돼요. 그럼 얘는 어떨 때 논지 흐름을 가지나요? by extension은요. 앞에 논지에서 일반적인 진술로 확장할 때 사용하는 연결사입니다. by extension. 그렇다면 A 앞에는 전혀 반대의 의미가 나오면 절대 안 되고요. A 첫 문장보다는 조금 더 지엽적이지만 유사한 의미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첫 문장을 읽어보면요. spectacle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는 건데 뭐에서 만들어지냐? 특정한 문화의 안에서 움직이면서요. 문화적 프레임 안에서 라는 의미와 특정한 문화 안에서 라는 의미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주시문 뒤에 A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뒤에 보니까 어떤 뉘앙스가 나오냐면 이러면서 블렌딩, 섞어요. innovation, 무엇과? 혁신적인 것과 무엇을 섞어요? established 한 것을 섞어요. 자, 그럼 우리 애기들 이제 여기서 기억합시다.
establish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굳건히 자리를 잡아오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the established라고 표현하면요. 오랫동안 이어진 전통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돼요. 자, 쌤 그러면 지금 A 자리에서는 어떤 말이 새롭게 등장했냐? 혁신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을 섞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A의 앞에도요. 문화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말 말고도요. 혁신과 전통을 섞었다라는 뉘앙스가 나와줘야 돼요. 이해되지? 그럼 제시문 바로 뒤에 A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거야. 선지 내려와봐. A가 시작인 선지 몇 번밖에 없어 늘? 1번밖에 없죠. 그러면 1번이 안 되는 속어 이유를 적을 거예요. 1번은 왜 안 되냐? 제시문에 혁신, 전통 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거든. 그러므로 A가 처음으로 이어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봐봐 아가들. 순서 문제는 해석을 했을 때 자연스러워서 찍었다? 그럼 그거 오답일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요즘 순서 삽입은 해석으로 풀라는 문제가 아니라 논리 흐름으로 풀라는 문제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A 소거했고요. 그럼 밑으로 내려옵니다. B 봅시다. 매우 심플한 문장인데 B 자리에서는 also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also. 그럼 우리 애기 다 알잖아. also는 첫 번째 얘기할 때야, 두 번째 얘기할 때야. 두 번째 얘기할 때지. 두 번째 얘기할 때지. 자, 그래서 읽어보니까 spectacle은 또한 spectacular 해야 됩니다. 쌤, spectacular라는 의미는 뭐예요?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형용사. A는 형용사고요. 뜻은 비슷합니다. 장관을 이루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아주 멋있는 스펙타클이라는 풍경을 주려면 그 풍경은 뭘 이루어야 돼? 장관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거야? 두 번째 나오는 거야? 두 번째로 주는 거야? 그럼 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아, B 자리는 장관의 특징 2번 아닐까? 그 2번은 바로 그대로 영어 단어를 적자. 스펙타큘러 해야 된다. 그럼 이 앞에는 장관의 특징 1번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장관의 특징 1번 제시문에 나왔던 거 문화 안에서 움직이고 좀 프리베일링하게 움직인다. 그게 1번일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 B는 소거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납둘게 세모로. 가빈 듣고 있죠? C 내려갑니다. C 첫 문장 읽어볼 건데 이때 우리한테 또 다른 단서가 바로 in saying that 이라는 표현입니다. 얘예요. 자, 얘는 처음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옆에다 그대로 써줄게요. 자, in saying that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함에 있어서 이게 직역의 의미인데요. 그럼 쌤 얘는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뭐랑 좀 비슷합니까? 라고 따지면 in this sense 요거랑 비슷해요. in this sense라는 것도 이런 점에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럼 쌤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논지 흐름을 가져요? 앞문장의 논지를 그대로 적용할 때 쓰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할 때 써요. 그럼 앞에 한 말이랑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끝까지 들어줘. 자, 그럼 여기에 염두를 두고 내가 C를 읽어볼게. 자, 읽어봤더니 내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앞문장의 논지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우리 세모 표시 시작해볼게. 니덜에다가 세모야, 얘들아. 그럼 뒤에 짝꿍 누구 나와야 되지? nor 나와야 되지. 근데 다음 문장에 보니까 but도 나와. 그럼 얘들아, 어찌됐든 neither nor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라서 neither nor를 합쳐서 내가 나데이로 한번 봐볼게. 그럼 뒤에 but이 뭐가 되는 거야? but B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는 아니야, A는 아니야. 결국에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지?
B가 되는 거잖아. 그럼 B에서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거 잡아보니까 straight지 commonly used by people까지만 밑줄 칠게. 여기서 제시문에 있었던 prevailing이란 단어와 되게 비슷한 의미가 어떤 거일 것 같아? prevailing이랑 뭐가 비슷해? commonly가 비슷한 거 아니야? commonly는 뜻이 뭐야? 공통적으로 흔하게 prevailing도 이런 뉘앙스잖아. 그럼 결국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전략이야. 누구나 다 쓰는 거야. 아니 이거 위로 다시 올라와? 무슨 단어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prevailing이라는 단어와 commonly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 똑같지 않냐고. 그러면 B가 시작일까 C가 시작일까 고민해야 되는데 가장 적절한 거니까 뭐가 맞는 거야? C가 맞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C를 시작으로 잡았으니 C를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맞나요? 들어가 봅니다. The task of creating spectacle. 그러니까 뭔가 풍경을 만들어낸다는 건 has been likened to 무엇과 유사하냐면요. Creating new work of literature. 새로운 문학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 무슨 키워드 등장하죠? new. 일단 new가 왜 중요하지? A 자리에 무슨 말이 있었죠? innovative랑 established랑 뭐 한다 그랬지? 썩는다 그랬잖아. 거기에 innovative랑 연결될 수 있는 뭐가 나와? new. 조금 더 들어가 볼게. where 바로 그곳에서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feel bound 해야 한다라고 느껴. bound 뜻 뭐야? 해야 하는 의무감을 느끼는 이 뜻이거든요. 뭐에 의해서요? By the rules and the tradition of their genre. 그들의 장르의 룰과 전통에 의해서 말입니다. 네모 박스 가야지. 그러면 룰이나 전통도 따라야 돼? 안 따라도 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시연아, 바운드가 뜻이 뭐라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룰이나 트래디션도 해야 하는 거예요. Yet, 하지만 need to show sufficient, 충분한 오리지널리티도 보여줘야 돼요. 자, 이거 아까 봤죠? 선지에 나왔죠? 오리지널리티 뜻 뭐라고요? 독창성 혹은 고유성. 그럼 이건 특별한 거 아닙니까? 쌤, 다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서 A 자리에 innovative라는 뉘앙스는 뭐랑 연결될 수 있죠? 오리지널리티요. A 자리에 be established라고 나왔던 건 뭐랑 연결될 수 있죠? rules and tradition이요. 이렇게 매칭해야 되는 근거는 A 자리에 무슨 연결사 때문에? by extension이라는 연결사 때문에 비슷한 논지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게 맞는지 보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A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A 마지막 줄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랑 똑같은 게 나오는데 not enough 형광펜 칠게요. 마지막 문장. 자, 이거 뉘앙스 그대로 읽어볼게 내가. 하지만 따라한다 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뭐해?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수능 문제 풀면서 not enough 등장하잖아요. 그럼 얘는 자 앞에 모방이란 단어죠. imitation은. 근데 모방으로 끝나는 거야? 모방으로는 부족한 거야? 부족한 거죠. 충분하지 않아요 라는 말이니까. 그럼 모방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건 모방 말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알파. 외우는 거야 얘들아. not enough 나오면 뒤에 뭐 붙어야 돼? 플러스 알파. 그럼 이 플러스 알파가 또한 뭐가 필요해? 스펙타큘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 아, 쌤, 이 알파가 뭐네요. 스펙타큘러로 이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인 거예요? 4번. C, A, B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알았어.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풀 테니까 알겠죠? 자, 우리 제자도 오늘 내가 세 문제 봤어. 잠깐만 리뷰를 좀 할게. 기억에 남나 봐요. 자, 우리 32번 빈칸 할 때 no wonder 이라는 거 강조했어. 자, 얘 뜻 뭐라고 해석하기로? 당연한 것. 그럼 걔 나오면 뭘 할 때 쓰는 표현이다? 강조. no wonder는 뭐다? 강조. 이걸 기억하시는 거고. 아까 봤던 33번 문제에서는요. uppermost라는 형용사 알려드렸어요. 뜻 뭐였죠? 가장 중요한. 걔도 뭐 할 때 써? 강조. 그리고 우리가 이상하게 해석했겠지만 in the last analysis 이렇게 나오면 분석이에요? 아니죠. 뜻이 뭐였죠? 결국 뭐랑 똑같다 그랬죠?
after all. 걔도 뭐 할 때 쓰는 거야? 강조할 때 쓰는 거야. 오늘 이 지문에서 by extension 뭐 합니다? 더 나아가. 앞에 나온 논지 뭐 할 때 쓰는 거요? 확장할 때 쓰는 거. 이런 거 기억하는 거야. 얼소는 좀 쉽고요. not enough 나오면 못 찾자. 플러스 알파 찾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C에 내려왔을 때 in saying that. 자, 직역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렇게 말함에 있어서. 뭐랑 똑같다고요? in this sense요. 어떨 때 쓴다고요? 앞문장을 그대로 적용할 때 쓴다고요. 자, 우리가 방학 때 수업 듣고 남아야 되는 건 내신하는 것처럼 내용이 남는 게 아니고요. 지금 리뷰한 부분이 남아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잘했어.